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저 지금 산책 나가는데요.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지금 나가면서 일본의 경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일본 주식에 관해서는 정말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 뭐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일본 주식 이야기하면 시청자분들은 많이 안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멤버십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죠. 종목 추천도 솔직히 이제 거기에서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자랑이 아니라 저랑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은 손해는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두려운 건 맞는데 근데 가끔 제 영상에서 듬성듬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했을 때는 정말로 일본 주식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본 경제 곧 망한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일본 그 니케이 지수가 28,000대였을 때도 말을 했었고, 그 34,000 올라갔다가 3만으로 떨어졌을 때도 내가 그때 실시간 방송 키면서 일본 주식 이거 이런 거 사야 된다고 지금 바닥이라고 솔직히 바닥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쌀 때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사도 괜찮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 뭐 노름이나 막 사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그 회사, 내가 투자한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종목을 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좀 더 수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주식은 EPS 곱하기 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요. EPS가 뭐예요? 그냥 쉽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퍼가 뭐예요? 신용도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EPS 곱하기 퍼인데 이 말은 의미로 그냥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연봉 얼마 받는데 내가 그 뭐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의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사의 가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 주가의 개념을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들 그냥 정론은 그렇습니다. EPS 곱하기 퍼. 퍼는 기대치잖아요. 앞으로 기대치.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받는 퍼, 그 섹터마다 회사마다 받는 퍼가 다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일본은 아베노믹스였을 때 이 퍼가 14에서 16 정도 받았어요. 이게 밴드가 있어. 주식하는 사람들 알잖아, 밴드. 이거 주가가 너무 올라가. 그러면 대충 밴드 퍼 16 정도에서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14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이게 일본 아베노믹스였을 때 근 10년간의 적정 퍼 밴드였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야. 이 퍼 밴드 이야기하면 이게 또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 적정 밴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종합주가 지수 니케이의 퍼는 14에서 16이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오죠. 지금 일본의 신임 총리가 오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지금 16 밴드를 벗어나고 있어. 역사적인 고점이야. 이거 역사적인 고점은 일본의 버블 시대 이후의 최고의 고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의 펀더멘탈이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고퍼이면서도 일본에서도 과연 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도 들지만 아직까지는 뭐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퍼 이야기를 했었고 뭐 한국의 퍼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한국은 맨날 그런 말 하잖아. 미국에 비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니 평가를 어떻게 미국하고 해? 일본도 미국하고 똑같은 펄을 못 봤는데 EPS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냥 쉽잖아 EPS. 내가 회사가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주가도 뛰잖아. 그러면 이 퍼가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의 퍼도 중요하지만 향후 돈을 더 많이 벌어 들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은 뭐다? 미래의 기대치이기 때문에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미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이 앞으로 좀 더 막 커가는 거잖아. 제가 3년 전쯤에 막 그 일본 종합주가 지수가 2만 8천 막 3만 이 정도였을 때 처음에 막 이야기했던 게 일본의 상사주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상사주가 지금 3년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냐면 그때 워런 버핏, 우리 버피동 다들 아시잖아. 버피동이 일본의 상사주 투자했다고 그래서 상사주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은행주도 이야기했었고, 최근에 몇 개월 전에는 일본의 반도체주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올 초에 이제 반도체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뭐 일본 반도체 망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은 그 망하지 않고 잘 올라갔잖아. 주식은 주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 종합주가 지수는 5만을 넘었다가 지금 조정 와서 4만 8천 정도 오잖아요.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조정 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본은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산타 눌림이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다 가고 12월, 1월이 올 텐데요. 이때 자기가 노려보고 있었던 일본 종목을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산타 눌림이 올까요? 이 이유가 간단한 게 한국에서는 주식에서 이게 이득을 얻고 이렇게 돈을 벌면 양도세 내지 않잖아요. 일본은 양도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아실 거야. 해외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나면 양도세 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도 국내 주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요. 그러면 양도세 이게 좀 절세하기 위해 사는 방법이 12월 달에 막 좀 마이너스 난 거 팔기도 하고 수익 난 거 팔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절세하잖아. 이게 일본에서 일어나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양도세 이렇게 그 절약하려고 12월 달에 많이 팔아. 근데 일본에서 이제 다시 언제쯤 사냐면 보통 1월 말이나 2월 달 정도에 이렇게 사요. 왜냐면 판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플러스 12월 달에 보면 이제 그 보너스도 들어와. 일본에서는 보너스가 보통 1년에 두 번 받잖아요. 대부분 일본계 회사들은 두 번 받습니다. 8월 달에 받고 12월 달에 받아. 그러면 그 돈 갖고 이제 주식하려고 사람들이 쑥 들어와. 이게 일본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요즘 일본 애들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뭐 다 사다. 그리고 일본에서 뭐 그 증권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 뭐 미니카부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보통 100주씩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지금 100주가 아니라 뭐 한 주씩도 살 수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신입사원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다들 주식해. 돈 없어도 한 주씩 두 주씩 막 모으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이 지금 현재 11월 달에 막 글로벌로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장에 들어갔지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본인이 원하는 종목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본 주식하면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 한 종목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주 한 종목만 한 회사만 샀나요? 워렌 버핏도 그 양반도 일본 이제 상사주 다 샀잖아. 어? 아니 워렌 버핏 따라하면 된다니까. 새 종목 저는 이렇게 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상사주가 일본을 대표하는 그 기본적인 거이긴 하지만 제가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토모 이거는 상사주뿐만 아니라 은행주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 이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토모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사는 건 그냥 베이스로 기본 깔고 가는 겁니다. 일본 종목을 사면 다들 놀라실걸?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질 않아요. 물론 초반에 사고를 우려먹을 때 보면 초반에 있잖아요. 기름기도 빠지고 그 기름기 이렇게 걷어내야 되고 불순물도 걷어내야 되고 초반에만 좀 힘들어. 근데 미쯔비시, 미쯔이 이런 애들 봐봐. 내가 지금 차트 보여줄게요. 얘네들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고 앞으로 우상향 할 상황처럼 보여요. 있잖아. 법회동이 되게 할아버지인데 투자의 규제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돼.
상사주 아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좋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상사주 이외에 다른 종목을 산다. 그러면 일본의 은행주를 살 것이다. 그리고 은행주가 올해 조금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던 건 사실이야. 은행주를 산다고 그러면 왜 사야 되냐면 금리가 오를 것 같은 시점에서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9월 달에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못 올렸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조건이 거의 다 충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 올렸잖아. 왜? 신임 총리 때문에. 신임 총리는 금리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 뭐 정치인들의 입김에 그냥 맞춰야지 어떻게.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 중앙은행이 정치인들 대빵의 그 입김에 맞춰야지. 그래서 이제 못 올려갖고 12월 달에 못 올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그 물가 인상률 보세요. 지금 10월 달에 3% 남았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에서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3년 이상 2%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여기 내부에서는 다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 그 뭐 아직도 잃어버린 30년이고 디플레이션 시대라. 이게 아니야, 일본. 일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게 또다시 퍼가 아까 말했던 14에서 16%가 아니라 새로운 퍼가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사실이야. 사실 우리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뭐 일본의 평균 임금이 그대로라고 그러지만 디플레이션 시대의 평균 임금이 그대로였던 게 더 대단한 거죠. 왜냐면 경제 이론으로 따져놓고 보면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잘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거는 솔직히 말을 하면 일본의 상사주보다도 일본의 은행주들이 더 좋아 보여요. 뭐 제가 이 종목 사라 이렇게 추천은 못하지만 음, 참고하세요. 은행주들 참 좋습니다. 미쯔비시 없으면 일본은 안 움직여. 근데 미쯔비시뿐만 아니라 미쯔, 스미토모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를 사신다고 그래도 세 개를 다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미쯔비시보다 스미토모하고 미쯔이가 더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일본의 건축주들 정말 좋습니다. 건축주. 왜냐면 제가 가끔 영상에서 일본 그 주택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 주택들 맨날 건물 짓고 있다고. 일본 주택이 붐이에요, 붐. 건물 때려 붓고 새로 짓는 거. 이게 가정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 도심가에 있는 그 빌딩들, 그 유명한 건축물들 이거 다 이게 바꿀 때가 됐어. 일본 관리 되게 잘 하거든요. 일본의 이제 고도 산업화 시대에서 졌던 건물들 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붐이 불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본격적으로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는 게 그냥 일부 부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클론으로 클론처럼 만든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세종 뭐 행정도시처럼 일부 부처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도쿄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뭔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됐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을 오사카에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능은 할 수 있는 곳을 몽땅 오사카에 만든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오사카에도 막 새로 건물 지으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건축주들, 건축 관련 회사들 겁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에서 그 전력주들, 아직도 전력주 좋습니다.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계속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뭐 한국도 더 좋은데 일본은 이제 원자력 발전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다시 원자력 발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그 회사들 상당히 좋습니다.
음, 특히 이쪽은 오사카 관련 쪽에서 전력주도 좋고 어, 여러 가지 좋아요. 제가 개별 종목은 말할까? 개별 종목은 언급하면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참고로 하면 방산주들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좋습니다.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잖아, 상황이.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약간 조정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글쎄 약간 퀘스천 마크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분들은 굳이 이제 팔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에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신규로는 저는 그렇게 글쎄라는 퀘스천 마크이고요. 저는 이제 일본의 반도체 관련해서는 ETF로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신규로는 저는 좀 더 조정이 와야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번에. 안정적인 회사들이 더 많은데 지금 전망 보면 금리를 딱 올릴 것 같잖아. 이거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의 물가 인상 타겟은 2%야. 근데도 지금 3%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일본 총리가 돈 풀려고 그러잖아. 돈 엄청 풀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전에 아베노믹스처럼 금리 내려가지고 뭐 그 돈 푸는 이런 거하고 좀 방향이 달라. 예전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실제로 미국에서 일본한테 금리 좀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엔화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점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뭐 역대 최고점을 찍진 않았어. 지금 100엔당 940원, 930원대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원이 약세인 거예요. 환율의 기준은 달러이잖아. 일본 엔화 지금 가격이 다시 막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미국에서도 니네 금리 좀 올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미국에서 그런 말하면 어디 내정 간섭이냐고 막 그러겠지만 일본은 미국 말을 참 잘 듣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산타 눌림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막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일본이 의외로 100주씩 사고 이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많이 사요.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제가 말했던 그 일본은 대형주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니까 더 잘 가. 아까 말했던 미쯔비시, 미쯔, 스미토모 얘네 위주로 상사만 있는 게 아니야. 얘네 그 그룹 내에서 짱짱한 거 엄청 많습니다.